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문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평로입니다. 지금 방학이어서 네. 여행 떠나는 분들 참 많을 텐데 맞아요. 문혜진 씨는 여행 갈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좀 특이한 볼거리 그리고 잠자리하고 먹을 것들 이런 것들 챙기죠.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중요할 텐데 네, 근데 여행하면 또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떠나게 되면 끝까지 가시방석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가장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은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 아침마당 주인공도 가족이 네.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요. 조금 특이한 것이 일단 가고 봅시다라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네. 어머니가 세계 여행에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이분들이요 무려 300일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오셨는데요. 어머니와 아들의 세계 여행 정말 흔치 않은 조합이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용감한 엄마 그리고 멋진 아들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미소가 온화하니 참 아름다우신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들하고 저기 300일간 세계 여행을 갔다 온 한동익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침마당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인데 여기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럼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니 모시고 세계여행 다녀온 아들 태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어머니를 모시고 세계 여행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네. 좀 경이롭고요. 놀라워요. 예. 대체 어디를 얼마나 다닌 거죠, 구체적으로? 예, 저희가 여행을 그 중국 칭다오라는 도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국 대륙을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대륙과 동남아시아 아래에 있는 그 섬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섬나라들을 둘러본 뒤에 중동을 찍고 유럽을 돌아본 다음에 저희가 다시 네.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몇 개 나라, 몇 개 도시를 대충 여행한 네. 건가요? 예,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개 나라가 되고요. 도시로 따지면 한 100여 도시가. 와. 상당히 많은 도시를 방문했군요. 네. 예. 이렇게 긴 여행인 걸 보면 처음은 아닌 것 같고 평소부터 여행을 좋아하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대학 시절에 그 배낭여행의 재미에 눈을 떠가지고요. 거의 방학마다 배낭여행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의 즐거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여행을 하면서 나중에 꼭 어머니나 뭐 부모님을 모시고 한번 와야겠다 이런 의무감도 좀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한 그 용기를 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300일 정도를 여행했다 그러면 네. 어머님도 여행 많이 하거나 뭐 평소에 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그러세요? 어떠세요? 아니, 저는 사실 그 여행을 안 다녀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부산도 지금 처음 와봤거든요. 부산도요? 예. 근데 아니 그래도 한국에 살면 제주도나 뭐 이런데 뭐 강원도나 이런데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런 근데 것도 안 이제 다녀보셨어요? 우리나라 엄마들이 다 일하느냐고 집하고 뭐 이렇게 가게를 하면 그런 거 외에는 사실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사실 여행을 안 다녀봤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더 놀랍네요. 네. 네, 사실 우리 보통 어머니들이 아이들 키우고 뭐 일하랴 그러면 맞아요. 해외여행 길게 가기 해외여행 자체를 엄두를 못 내시는데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많은 나라를 하실 줄 아셨어요? 어떠셨어요? 전혀 몰랐죠. 이렇게 여행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아들 덕분에 그냥 그 10달을 하게 됐어요. 저도 아들이 참 사실 있어서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우리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한번 미대륙 횡단 한번 해보자라고 그런 했는데 약속들 하잖아요. 예. 그게 벌써 뭐 10년 하고 15년 지나서 어쨌든 참 그 실행했다는 그 자체가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런데 원준 씨, 어머니까지 모시고 여행을 하려면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네, 준비 과정이 물론 이렇게 긴 여행을 떠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하는 게 맞았지만 사실 어머니께서 작은 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작은 네.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워낙 오래 하셔가지고 그 가게가 정리된 뒤에 한 달 뒤에 이제 떠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도 없었고 또 어머니께서도 그 뭐 인수인계 하시고 또 집 정리하시느라고 정신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밑그림만 대충 그려놓고 일단 가서 거기서 우리가 부딪혀보자 이런 마음으로 큰 계획 없이 떠나게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준비를 못 하고 떠나셨는데 302일 동안 어떻게 여행을 하셨어요? 일단 가고 보니까 초반에는 물론 이제 위기도 찾아왔죠. 어머니께서 이제 처음 그런 여행이셨고 그래서 이렇게 좀
근데 그 어머니도 어쨌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네. 적응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행의 재미에 눈을 뜨시고 마지막은 어머니께서 원하셔가지고 점점점 그 여행이 늘어나기도 했어요. 결국 네. 처음부터 이렇게 긴 여행은 아니었는데 결국 더 많이 다니다 하게 보면 됐죠. 경비도 좀 이렇게 바닥이 나고 그러잖아요. 예, 사실 제가 이제 그 2년 정도 예전에 이제 일을 하다가 모은 돈을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 돈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언제까지 하자 이게 딱 정한 건 아니었는데 결국은 그 돈이 바닥 날 때까지 여행이 계속됐고 어머니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대로 한국 갈 순 없다 해서 더 하고 재미를 싶어가지고 붙이셨어요. 예, 결국은 또 뭐 누나의 도움 이런 것 때문에 더 여행을 오래 할 수 있었습니다. 아, 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의 도움.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께서 여행을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여행 체질로 바뀌신 것 같아요. 예,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어머님, 아드님, 따님 두 분 다 정말 효심이 지극하신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이나 지금 또 방청석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들 집에 가서 따님들하고 아드님들한테 섭섭해하기 있기 없기. 예, 너무 지금 부러워하시고 계시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자, 보기만 해도 정말 흐뭇한 네. 그런 이제 모자지간의 여행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흥미진진한 얘기가 이제 예.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차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놀라워라! 통큰 환갑 선물. 통큰 환갑 선물 어떤 뜻이죠? 아, 예. 이게 어머니랑 여행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 환갑 선물, 환갑 잔치처럼 저희가 떠나게 된 여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유쾌하고 좀 재밌는 여행이었지만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희 가족에 좀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 또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할머니께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또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아, 어머니의 어머니. 예, 그래서 설상가상인데. 네. 예, 저도 너무 이제 네. 슬프고 정말 낙담을 많이 했었는데 또 어머니 같은 경우는 또 남편이시고 또 그렇죠. 친정 어머니시니까 네. 많이 힘들어하셨고 또 힘든 정말 시기를 오래 겪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겨우겨우 그 어두운 터널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그때가 이제 어머니께서 환갑을 맞이하시기 전년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나랑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도 겪었고 또 이렇게 좀 분위기도 좀 전환도 필요하고 해서 어머니께 좀 뜻깊은 환갑 선물을 해드리자 이렇게 네. 말이 나왔는데 누나가 먼저 이제 여행이란 얘기를 꺼냈어요. 아이디어를 내셨고. 예, 그래가지고 뭐 보통 여행 부모님 모시고 여행하면 보통 비슷하잖아요. 그냥 뭐 네. 패키지 여행이라든가 그냥 네. 효도 관광 이런 거. 맞아요. 예, 근데 누나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오히려 그렇게 패키지 여행이나 이런 게 돈이 또 알아보니까 또 세 사람의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배낭여행을 많이 다녀본 적도 있고 이 돈이면은 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세계 여행을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서 결국 제가 그 누나의 의견을 뻥튀기 했다 그럴까 네. 이렇게 확장시켜서 어머니를 모시고 세계 여행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지르셨군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환갑 기념 선물 겸이었죠. 네. 그런데 왜 누나는 같이 안 갔나요? 그러게요. 누나가요. 그러니까 누나도 이제 초반에는 같이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배낭여행이 되고 좀 장기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누나가 이제 여행을 좋아하긴 한데 체력이 좀 약해요. 체력이 약해서 좀 장기간 여행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국에 누군가가 남아서 좀 지원을 해주고 또 여행을 돌아왔을 때 좀 정착하기도 쉬울 거라고 판단해가지고 누나가 이제 먼저 자신은 이제 한국에 남을 테니까 네. 어머니 모시고 잘 다녀오라고. 또 누나의 또 그런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행이 가능했거든요. 그랬군요. 네. 아니 어머니 이렇게 통 큰 환갑 선물을 받으신 분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실걸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떠난다고 했을 때. 떠나자고 처음에 했을 때는 좀 가당치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갑자기 이렇게 떠나자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얘가 가게로 와가지고 막 2달 동안 설득을 하다 보니까 성격이 좀 얘가 다정다감한 성격이다 보니까 같이 떠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감히 떠났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300일간 세계 여행을 하니까 정말 놀랍고요. 아드는 멋지세요. 고맙습니다. 잘생겼고. 어머니 그때 내가 이렇게 세계 여행을 떠나겠다고 이렇게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알게 되시잖아요. 반응들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가까운 이제 지인들은
어떻게 그 나이에 무슨 배낭여행을 가냐. 그냥 이렇게 패키지 여행이나 좋은 거를 하지. 그건 젊은 사람도 힘들다는데 가능하겠냐고 그래가지고 좀 말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쪽에 또 딴 분들은 야, 이렇게 멋진 여행인데 왜 망설이느냐. 그냥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의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반응이 있었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아마 조금 질투심도 생겼을 것 같고 그런 부러워하는 분들도 마음이 계셨을 훨씬 것 같아요.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네. 좀 얘기를 덧붙이자면 주변 분들 중에 그 시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네, 있었고요. 그렇죠. 그 여행을 다녀와서 알겠는데 재밌었던 사실이 어머니께서 좀 가까우신 분이 처음에 어머니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아들과 세계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얘기여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면은 좀 몸이 아프셔서 어디 요양을 가시는데 가게 고치고 이런 거 다 정리하시니까 좀 말씀하기가 그래서 어디 가셨나 보다 했는데 그럴 수 정말 있죠. 그렇죠. 하고 오신 거를 이제 막 알게 되신 다음에 이제 전화를 주신 거죠. 언니 그때 그랬는 줄 알았는데 전 진짜 하고 오셨군요. 이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만큼 특이한 경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게 엄마와 아들이 1년 동안 세계 여행 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머니는 뭐 가게를 일단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원준 씨는 그러면 하던 일도 그만두고 이제 떠나게 된 건가요? 예, 일단 그 결심을 하게 된 다음에는 제가 일단 그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아예 제가 어떤 일을 딱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차피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봤자 여행을 가자고 말씀을 드려봤자 어머님들이 다 정말 같으시잖아요. 자식 걱정하시고 일단 저부터 걱정을 하실 테고 한창 일할 나이에 여러 가지 또 외부적인 그런 것들 생각하시느라고 거절할 게 뻔히 보였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아예 정말 마음을 굳히고 그 일을 그만둔 다음에 어머니 가게로 찾아갔어요. 당연히 어머니께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 그 작은 식당에서 막 서빙도 하고 어머니 도와드리면서 계속 매일매일 쫄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한 2달 정도 좀 넘으니까 그때야 이제 넘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어, 네. 근데 어머님 딸도 아니고 아들하고 이렇게 파트너를 이루어가지고 세계 여행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평소 어릴 때부터도 아드님과 특별하게 이렇게 사랑이 돈독하신 편이셨어요? 그러니까는 얘가 성격이 좀 이렇게 온순하고 이렇게 좀 나긋나긋한 성격이라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도 되게 좀 친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그래가지고 뭐 얘랑 가면은 편안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두 분이서 눈빛을 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디서부터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됐나요? 예, 중국 이제 칭다오에서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 출발할 때도 일부러 비행기를 제가 안 타고 갔어요. 그 칭다오는 비행기 가격과 뭐 배 가격이 비슷했는데 제가 배를 택했던 이유가 어머니께서 여행도 처음이셨고 그 계획도 잘 못 짜고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로 1시간만 만에 딱 떨어지는 건 너무 좀 급작스럽게 여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가지고 배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거기서 이제 침대칸에서 하루를 보내거든요. 하루를 보내면서 여행의 설렘도 좀 이렇게 끌어냈고 또 마음의 어머니께 준비도 좀 하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어머니께 앞으로 우리가 이런 여행이 될 거고 어디를 갈 거다 이렇게 제가 짧게 이렇게 브리핑 같이 어머니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예, 배를 타고 이제 칭다오로 처음 도착을 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시작하자마자 만만치가 않고 네네. 비행기를 안 타고 배를 타니까 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그래도 같고요. 넘실넘실 이렇게 바다 위를 건너가면서 배 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여행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출발을 하셨어요. 어느 나라가 인상적이시던가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쭉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스리랑카가 그렇게 참 좋았는데 거기는 여행객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가는 데마다 이렇게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으러 들어가도 무조건 곱빼기를 주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음료수를 하나 사 먹어도 계속 리필을 해주고 뭐 시장 가서 이렇게 제가 고무줄이 좀 조금 필요했었는데 그거조차도 그냥 가져가라. 무슨 돈을 받냐. 그래서 그런 그 인간미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스리랑카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좋은 스리랑카가 나라네요. 참 스리랑카가 좋은군요. 1위고요. 그럼 2위 또 기억나는 그리고 곳은 이제 어디가 있어요? 터키 같은 경우는 터키. 이제
이제 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꼭 종합 선물처럼 볼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카파도 가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카파도키아나 뭐 파묵칼레 뭐 그런 데가 너무 좋아가지고 터키는 진짜 한번 이렇게 가보셔도 좋을 나라일 것 같아요. 어머니 카파도키아나 파묵칼레 이런 데는 도시 이름이죠? 네. 네, 전문가 같으세요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터키가 저렇게 멋진 자연 풍광도 있고 열기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아름다운 도시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아. 더 멋졌던 것 같아요. 사하라 같아요. 야 저런 곳을 다녀오셨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저기로 딱 현지인들이. 이동하고 싶네요. 네. 빨간색 입는 분은 뭐 현지 스리랑카 분 아이들하고 사진. 접니다. 네. 두 분이 진짜 연인 같으십니다. 네. 너무 보기 여기 좋아요. 스리랑카 시길리아라는 데서 어. 찍은 거고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공원을 갔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미소들이 요거는 전부 다 너무 아까 그 인정이 넘쳤던 분 같아요. 네. 네네. 시장을 갔는데도 무조건 저렇게 사진을 찍자고 막 와요. 막 사람들이. 너무들 좋아하시고 그러네. 사람에 대한 정이 넘치셔가지고 그러네. 스리랑카는 표정에서 다 느껴지네요.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스리랑카는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잘해준다고 하니까. 예. 자, 그런데 네. 여행을 다니게 되면 뭐 이것저것 많은 걸 하는데 그래도 이제 환갑을 맞으신 어머니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좀 잠자리, 숙박 이게 좀 신경이 쓰이는데 어땠나요? 맞아요. 아, 예. 저희가 제가 여행 출발할 때도 어머니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이번 여행이 좀 장기적인 여행이 될 거고 그러니까 막 멋진 호텔에서 자고 또 막 편하거나. 특급 열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호화로운 여행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정말 그 생생한 배낭 여행, 정말 배낭 하나 짊어지고 네. 예, 세상을 막 그냥 걸어 다니는 그런 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어머니께서 초반에 고생을 하셨겠지만 그 숙소 같은 경우도 그 여행자들이 많이 묵는 네. 예, 호스텔 같은 데를 많이 이용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든 좀 저렴한 호텔 같은 걸 찾아가지고 네. 해결하고 했는데 너무 다행이었던 게 어머니께서 잘 적응해 주시고 이렇게 뭐 음식이나 잠자리 같은 거에 대해서 큰 불편을 못 느껴 하셨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머니 예. 젊은 사람들이야 뭐 고생도 사서도 하지만 그 낯선 외국 사람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바글바글 잠자리가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근데 이제 보통 10사람이 이렇게 잘 수 있는 데서도 이렇게 잤는데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어디나 이렇게 엄마에 대한 그런 감정은 다 똑같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외국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았었는데도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엄마라고 그냥 이렇게 부르면서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못 느꼈어요. 그래도 그 각국의 젊은 친구들이 한 8, 9, 10명 같이 있으면 저녁 늦게까지 막 좀 소란스럽잖아요. 안 자고.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머리만 땅에 대시면 잘 주무신다니까 네. 여행 체질이시네. 원준 씨보다 어머니께서 더 여행 체리신 것 같아요. 네, 아들이 곁에서 보기에 뭐 그렇게 특별히 까다롭거나 음식 같은 것 뭐 이렇게 그러진 않으시던가요? 예,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느꼈던 게 또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 또 어머니 그 연배 되신 분들께서는 여행할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잠자리하고 네. 또 이게 드시는 게 좀 그렇죠. 힘드시잖아요. 왜냐하면 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한국 음식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맞아요. 정말 다행히 어머니께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숙소를 막 찾아다녔고 또 그 현지에서 그 현지인들이 드시는 그 음식들 또 많이 먹기도 했는데 드시기도 하셨는데 다 너무 즐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그 도전을 너무 즐겨 하셨고 또 처음에 그런 그 적응하시고 난 뒤에는 너무 그 즐거워하셔가지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도 너무 감사를 아마 드려요. 태원준 씨가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나 봐요. 예. 평생 묻혀있던 적성과 소질을 여행을 통해서 찾으셨군요, 어머니. 그래요. 그리고 또 얘기를 듣자니까 네. 그 어머니께서 중국에서 무슨 대회 출전도 하셨다고요? 저기 네. 그 중국 청도에서 이렇게 호스텔에 묵었는데 거기에서 저기 만두 빚기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숙소에서 모든 재료를 제공을 해주고 각 나라 뭐 러시아, 일본, 중국 뭐 이렇게 여러 나라 이렇게 젊은이들하고 같이 만두 빚기 대회를 했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만두를 빚어 먹잖아요.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못해도.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빨리 잘하고 예쁘게 하니까 그 음식점까지 하셨으니까요. 만장일치로 1등을 했어요. 오, 1등. 그래가지고 저기 선물은 간단했어요. 맥주 한 병. 네, 그 덕은 제가 봤죠. 어. 아, 지금 이 장면이군요. 예. 그래서
하고 저기 가운데 있는 가운데가 동그란 거 어머니 큼직한 게 거예요. 어머니 솜씨 친구들이 신기하다고 막 어머니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네.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네. 이제 그 아, 맥주병 들고 1등 아, 재미겠다. 칭따오 맥주. 감히 따라올 수 없죠. 네. 우리 한국인의 어머니의 네, 몇십 그럼요. 년의 그 내공이 쌓인 만두인데. 손맛이요. 네. 그게 무슨 시장배 이런 큰 대회였다면 상품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달랑맥 그러니까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네. 추억이셨겠어요. 네. 어머니 이렇게 아들과 함께 여러 나라를 다니시다 보면 말은 어떻게 통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사실 영어는 할 줄 모르니까 아들한테 통역을 해달라고 하고 뭐 저기 그 카우치 서핑할 때 뭐 음식을 해줄 때 뭐 이렇게 제스처를 네. 하면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니는 데는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런 게좀 음식이 신기하긴 맛있다는 해요. 건 제스처를 어떻게 하십니까? 음식이 맛있다. 그냥 한국말로 맛있어 그러면은 그쪽에서 오케이 그냥. 그리고 제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네. 이제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여행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세계 공통어는 그 바디랭귀지가 최고구나. 그러나. 네. 그리고 뉘앙스 있죠. 뭐 맛있어? 막 이렇게 뉘앙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네. 다 알더라고요. 야. 예. 우리 어머니도 해외 나가서 저기 영어 잘 못해도 물건값 얼마나 잘 깎으셨어요. 예, 맞아요. 그 신기해요, 그죠? 얘기를 들으니까 네. 이뿐만 아니라 또 현지인들의 집에도 많이 머물렀다고요. 아, 예. 그게 이제 그 카우치 서핑이라는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그 거예요? 배낭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커뮤니티인데 그게 카우치란 게 이제 소파란 뜻이고요. 서핑이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파도 타듯이 서핑하다는 뜻이라서 그러니까 소파를 빌려 드립니다. 뭐 이런 컨셉인 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그 여행할 도시에 있는 친구들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너희 집에서 뭐 묵어보고 싶고 뭐 우리 같이 문화 교류도 하고 싶다 이렇게 보내면 이제 오케이 사인이 오면은 말 그대로 초대가 돼가지고 네. 그 현지인의 집에서 이제 머무르는 그런 예, 커뮤니티인데 이게 재밌는 게 그 현지인의 정말 그 현지에 가서 현지인의 집에 묵으면서 네. 또 현지 음식을 먹고 또 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들이 막 안내해주는 현지의 그들만 아는 또 이렇게 있잖아요. 유명한 장소들 있잖아요. 맛집이라던가 그런 걸 알게 돼서 함께 여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행이 뭐랄까 좀 더 많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렇겠네요. 네. 네. 예. 아주 속속들이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예. 이런 게 또 알짜배기 여행이잖아요. 예. 친구도 많이 만들 수 예. 있고요. 근데 어머니 재미는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선뜻 남의 집이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기 조금 민망해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괜찮으셨어요? 근데 처음에 첫 집에 갔을 적에는 좀 어색했는데 이제 일단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냥 한국하고. 그러니까 일단 엄마라는 그것 때문에 네. 너무나 친절하고 그냥 이렇게 항상 뭐 오래된 알았던 엄마처럼 너무나 잘 대해줬기 때문에 불편함은 진짜 없었어요. 그 외국 친구들에게 또 아까 만두도 그랬지만 네. 우리 어머니의 그 손맛을 제대로 한번 또 알려주는 기회도 있었다고요. 네. 예. 그 카우치 서핑 했을 때 그 이제 현지 그 친구들이 너무나 친절히 잘 해주는 거예요. 재워주고 뭐 밥도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뭘 해줄까 생각하다가 비빔밥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빔밥을 해줬는데 당연히 유럽 같은 데는 그 뭐 고사리나 콩나물, 도라지 같은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파프리카가 이렇게 빨강, 노랑, 파랑이 있으니까 파프리카를 하고 가지는 유럽에는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감자 채 썰고 해가지고 비빔밥을 해줬고 이제 고추장이나 참기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이나타운 예, 아시아 마켓 같은 데. 아시아 마켓 같은데 어, 다 팔더라고요. 그때 그 재료로 만든 어. 비빔밥인가 봐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맛있겠어요. 그래서 외국 저렇게 사람들이 해주고. 아주 그냥 만면에 미소를 가득 먹은 거 예. 있는데요. 먹기 전인가요? 먹고 나서인가요? 먹기 전이요. 먹기 전에 본인들이 저렇게 사진을 찍기 원하더라고요. 네. 막. 우리 애기들도 기뻐하네요. 그래서 거의 40번을 해줬어요. 40집에 40번? 가서 40번을 했어요.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먹어보면. 그러니까 그 비빔밥을 봤던 그 친구들이 비빔밥이 딱 보기에도 되게 그 다채롭잖아요. 색깔이 다양하고 해가지고 네. 너무 컬러풀하다고 이런 음식 너무 좋고 또 그 채소가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정말 건강하게 느껴진다고 하면서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40집까지 할 생각도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을 가든지 이렇게 꼭 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고, 뭐 나중에는 저희한테 오히려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고 네. 우리 집에 저희를 그냥 먼저 초대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과 재밌는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기억도 만들었지만 네. 나름대로 어머니와 저는 한국을 알릴 수 있다는 그런 맞아요.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예.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비빔밥 그 재료 사는데도 저희가 꽤 많은 돈을 그래서 나갔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랬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한 그릇만 먹은 게 아니라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거의 2그릇씩 먹고 아, 배부른데. 생각보다 역시 그 비빔밥이 우리나라 대표 음식으로 막 선전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는 친구도 있었고 또 고추장 같은 게 좀 매워서 못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먹어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덕분에 많은 친구들을 정말 사귈 수 있었죠. 아, 네. 어머니도 뿌듯하셨겠어요. 내 손맛을 이렇게 좋아해 아마 그 주는구나 사람들이 먹는 것도 세계인들이. 조금 경이로울 거예요. 네. 이렇게 넣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먹잖아요. 우리는 예, 디스플레이 했다 결국 이제 막판에 고추장 넣고 예, 저희가 근데 비빌 그것도 때 그 사람들 네. 문화에 봐서 좀 경이롭고 좀 신기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비빌 때 막 깜짝 놀라는 그러니까.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예. 아, 이렇게 이쁜 거를 왜 비벼 왜 먹냐고. 저 비벼야 제맛인데.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들도 있죠. 예, 뭐 여행을 스쳐가면서 뭐 그 여행 중에 만난 분들도 기억이 물론 많이 나지만 특히 카우치 서핑은 정말 살을 맞대고 같이 지냈잖아요, 그 집에서. 집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그 친구들 덕에 보통 그 배낭여행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냥 가령 막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같은 데는 되게 멋진 이쁜 도시, 막 클래식의 도시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 저희를 초대했던 아저씨께서는 알프스로 하이킹을 가자고.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막 암벽 등반을 하기도 했고요. 또 뭐 라트비아라는 나라에서는 그 버섯을 따러 가자고 네. 막 2시간 정도 막 숲으로 가서 버섯을 따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했던 친구들이 기억에 남고 또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독일 분이셨어요. 독일에 이제 군디 아주머니라고 어머니랑 이제 연배가 비슷하셨는데 자식들이 이제 출가시키고 이 카우치 서핑으로 그 친구들을 초대하는 낙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딸방을 그 손님방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너무 이쁘게 이렇게 꾸미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막 그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근데 어머니랑 저랑 지내다가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어렵게 마트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제가 손을 댔어요. 그러면서 그 방에 있던 그 나무 식탁에 이걸 내려놓고 네. 무의식 중에 그래서 이제 뜨거워 해서 들어보니까 이게 새까맣게 탄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너무 놀랐고 그 아주머니께서 너무 이렇게 아끼고 이런 방이고 그런 가구인데 붉은 식탁인데. 어떡하지 하고 너무 막 어머니랑 저랑 막 어떻게든 지워보려고 했는데 그쵸, 당연히 안 맞아, 지워지고 맞아. 예. 막 가슴만 졸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돌아오셨어요. 이제 일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너무나 너무 죄송하죠. 죄송스럽게 이걸 보여드렸어요. 네. 이래서 우리가 이랬다. 근데 아주머니께서 오히려 막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하더니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했더니 말씀하시는 게 너희 모자를 기억할 수 있는 마크를 여기 새겨줘서 오히려 나는 고맙다고 좀. 그 하면서 아주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예, 군디 아주머니. 군디? 예, 군디 아주머니. 기억이 딱 남네요. 예. 가서 또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도 네. 해주시고 바로 또 제 손을 막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너무 감동이죠. 정말 뭐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라를 여행하지만 이번에 완전 카우치 서핑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여행하는 느낌이 야. 들었죠. 네. 그래요. 참 마음이 넉넉하신 분을 네, 만나셨군요. 사람을 여행한다는 표현을 예. 했는데 그 어머니께서는 또 그 여행을 하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중에 한국에 직접 와서 다시 만난 분이 있다고요. 이제 스웨덴에서도 카우치 서핑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당시 때 그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그 졸업을 하고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 열흘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를 여행을 할까 하다가 단지 그 원준이를 하나 안다는 거로 한국을 결정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서 일주일간 있었는데 이제 친구랑 둘이 왔었는데 저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온 네. 것도 반갑고 또 갔을 때 너무 잘해줬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정말 아침 해주고 점심 싸주고 저녁은 무조건 우리 집에 와서 먹어야 되고 해가지고 와, 잠시 새끼를 그냥 해결해 네, 주셨네요. 그렇고 이제 하고 교통카드도 이렇게 사서 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환승도 되고 이제 그런 것까지는 다 가르쳐주고
해서 이제 일주일간 머물고 갔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학생이 가면서 아, 이 학생이요? 에릭이라는 지금 친구인데 한국에 온 거예요, 친구들이. 저희 집이거든요, 이게. 근데 마치 한가득. 이 친구도 이제 체코에서 저희 만났던 친구인데 체코 친구도 왔었고요. 토마스. 이렇게 한국으로도 또 카우치 서핑이란 걸 통해서 네. 방문을 하고 하는군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가면서 너무 고마우니까 예. 너희가 다시 한번 스웨덴에 온다면 일주일 전부터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까 꼭 와라. 그런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이제 우리 엄마들은 그렇게 말을 뭐 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게 말을 멋있게 못 하잖아요.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쑥스러워하죠. 쑥스럽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친구는 가면서 그렇게 말하고 간 게 어떻게 쟤네들은 저렇게 말도 멋있게 하고 멋있게 갈까. 이제 그런 걸 느꼈고 와서 고마웠고. 예. 이제 어머니 그런- 언제 가실 겁니까? 저 시간 많은데. 같이 네, 네, 연락할게요. 그만큼 어머니의 깊은 정과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다 보니까 그런 멋진 말이 튀어나왔을 이게 거예요. 관광이 아닌 거죠. 사람을 네. 만난 거잖아요. 그날에 야. 따뜻한 정을 느끼고 오고 네. 우리도 정을 나눠주고 말이죠. 정말 잊을 수 없는 여행이었겠네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네. 멋진 여행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차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처음이야. 가족의 재발견. 여행을 다니면서 어머니의 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예,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이제 보게 됐는데 가장 먼저 발견한 게 어머니께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평소에는, 성격이시고 네. 좀 이렇게 내성적이셔가지고 남들 앞에 잘 못 나서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지금까지도 지내면서 뭐 노래를 부르신다거나 뭐 춤을 추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첫 여행지였던 그 중국을 여행하고 있는데 그 중국 분들이 그 공원 같은 데 모여가지고 춤을 많이 추세요. 단체로 막 쿵짝쿵짝 춤을 추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저도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너무 낯익은 사람이 갑자기 제 사진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어머니께서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였죠. 그래서 저거 우리 엄마인데 네.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됐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동안 막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숨겨 오셨던 그런 걸 이제 발산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춤도 추셨고 막 노래도 따라 부르셨고 또 아침 같은데 체조 하시는데 같이 껴서 뭐 체조도 많이 하셨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어머니 모시고 여행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어머니의 이런 새로운 모습도 볼 수 있고 아니, 또 원준 씨가 어머님의 그 숨겨진 끼를 예. 어떻게 못 느꼈었구나. 제가 너무 늦게 가서 발견했네요. 예. 아니 어머니 원래 춤추는 걸 좋아하셨어요? 저는 춤추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춤을 추신 거예요? 그러게 그러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에 가면은 그 이제 그 공원에 막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 트로트 틀어놓고 네, 뭐 맞아요. 브루스 틀어놓고 뭐 이렇게 뭐 별별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신나기도 하고 다들 추는데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멋졌고 해서 이렇게 추게 됐어요. 네. 예. 어머니의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신청하셨겠어요.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또 그 뭐 좀 오래된 그 골목 같은거나 좀 이렇게 우리나라 그 예전이 생각나는 또 그런 풍경을 보시면은 어머니께서 엄마가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었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아이스 깨끼라 그러죠. 막 그런 걸 보시면 할머니랑 이런 것도 팔러 다닌 적도 있으면서 어머니의 뭐 옛 얘기 또 예전에 아버지랑 막 데이트 하시던 얘기. 그러니까 여행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사실 여행 그 한국에 있을 때는 어머니랑 뭐 친하지만 그 얘기를 많이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바쁘고 일하다 보면은 기회가 별로 없죠.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 다가갈 수 있고 머리도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면서 옛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어머니 그런 색다른 뭐 춤추시고 이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옛 얘기를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네. 좋았어요. 저는. 그러네요. 그런 점도 예. 있었군요. 아들은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어머니의 새로운 면을 봤어요. 네. 어머니께서는 여행 통해서 아들의 또 새로운 면은 어떤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뭐 어느 집 아들이나 다 똑같거든요. 그렇게 장난스럽고 뭐 누나 있으면 누나도 놀리고 막 이제 그렇게 그런 아들이었는데 딱 여행을 가다 보니까 모든 게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고 자상하고 이렇게 배려심이 참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하면서 아들한테. 듬직하셨겠어요. 진짜 우리 어머님, 우리 아들 자랑이 끝이 없으신데 우리를 딱 봐도 다정다감도 하시지만 딱 보기 훈남이시잖아요.
주변의 여성분들한테 인기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어머니 옆에 계시니까 여자분들이 마음 놓고 대시를 못 하셨을 것 같아.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행하다 보면 카우치 그런 서핑 경우도. 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친구들을 많이 초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현지인 친구들이. 그러면은 뭐 여자 친구들도 많이 이렇게 부르고 하면 엄청난 호감을 가졌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잘생기셨어요. 호감을 많이 가지고 했지만 옆에 엄마가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안타까운 어머니 기억에 면도. 그래도 남는 좀 여성 혹시 없으셨어요? 그 저기 바르셀로나에서 크로아티아 말씀하시는 아니 이제 크로아티아는 많았군요. 그랬지만은 뭐 그러니까 크로아티아의 그 아나라는 친구도 우리가 저기 3박 4일만 있을 예정이었는데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야 된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 그랬더니 만약에 지금 가면 다시는 너하고는 저기 상종도 하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비혼 협박이었죠. 네. 계속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오래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아나라는 친구도 네. 굉장히 다정하고 예쁘고 또 제 마음에도 되게 들었었어요. 지금 어머니는 다시 여행을 이제 상기하면서 네. 정말 기분 좋은 표정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물론 뭐 모자지간에 여행이 다들 즐겁고 좋은 추억도 네. 많이 쌓았겠지만 원준 씨 같은 경우에는 정작 그 본인의 여행을 어머니에게 너무 초점을 맞추니까 네. 제대로 자신만의 여행을 즐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땠습니까? 예, 일단 여행 초반에 그게 제일 많이 드러났고요. 여행 초반에 제가 어머니를 처음 모시고 왔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제가 여행하려고 계획했던 곳들이 제가 이미 한 번씩 가본 곳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어머니한테 시선을 떼면 안 되겠다. 여기서 어머니를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숙소에서 밤에 화장실을 가실 때도 혹시라도 그 방 호스를 맞아요. 잊어버리실까봐 예. 따라가고 또 뭐 거리에서 뭐 잠깐 알아볼 게 있어도 항상 어머니를 옆에 이렇게 끼고 갔었는데 잃어버리면 큰일이죠. 근데 이게 어쨌든 어머니가 이제 여행에는 초보셨잖아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 스스로 다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처음에는 버티시던 여행이 어머니께서 즐기시는 여행으로 바뀐 다음에는 이야. 뭐 거칠 것 없이 뭐 제가 오히려 어머니 손을 붙잡고 다녀야 될 정도로 네. 어머니께서 거침없이 막 세상을 향해서 막 질주를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저는 물론 제 여행을 초반에 못했다고 하셨는데 못했다기보다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와 이제 정말 여행 파트너가 돼서 네.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어머니 그리고요 또 여행 중에 큰 선물을 한번 받으셨다면서요? 어떤 얘기예요? 제가 방콕에 있을 때 그때가 한 43도에서 45도가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고 이렇게 막 더위도 먹고 그래가지고 진짜 여행이 가능할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어버이날이었어요. 어버이날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딸이 어버이날에 맞춰서 이렇게 와준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하고는 뭐 둘이 이렇게 뭐 메일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몰랐었거든요. 근데 깜짝 선물로 딸이 그냥 어버이날 숙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놀래고 감동적이라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진짜 딸한테 고맙고. 딸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셨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사실 아들하고는 이렇게 아무리 친해도 이렇게 손 못 붙잡고 다니잖아요. 근데 딸하고 손 붙잡고 다니면서 카페에 가서 뭐 냉커피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네. 뭐 하여튼 맛있는 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딸하고 다니면서 재밌게 보냈어요. 일주일 동안 좋으셨겠다. 제 얼굴도 잘 안 보셨어요. 네. 자, 원준 씨는 그 여행 다녀와서 어떤 점이 좀 달라졌나요? 일단 저는 이제 이 어머니와의 재밌는 여행 에피소드를 모아서 이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행 작가가 됐고 또 그 활동으로 또 여기저기 또 여행을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의 변화도 있지만 진짜 변화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랑 그 300일 동안의 그 추억이 뭐 여기서 다 말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고스란히 제 마음속에 있는데 어머니 마음이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그 여행에 그 지난 회상을 이렇게 두런두런 나눌 때가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TV에서 요새 여행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여행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어머니께서 아 저기는 어땠었지? 갔다 왔는데. 아 저기는 생각보다 별로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또 엄마 우리 저기 가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했었잖아. 그래서 그 기억들을 정말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 저는 좋아서 예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 변화. 인생에 정말 소중한 추억을 함께 추억의 쌓고 변화. 오셨네요. 어머니께서도 아들과의 여행을 통해서 다녀오시고 나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달라진 거는 제가 그 10달 동안 이제 배낭 하나 이렇게 짊어지고 여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행 떠날 때는 그걸 몰랐는데 여행 갔다 와서 생각을 하니까 배낭 하나 갖고 10달을 다녀도 정말 아무 이렇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사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욕심도 많았고 필요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필요 없는 건 사지 말고 내가 필요 없는 거는 남이 필요하면 좀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달라졌어요. 네. 전에는 예쁜 거 있으면 막 이렇게 모으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필요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욕심이 것들이 좀 또 없어진 여행이 거. 주는 교훈이셨군요. 네. 자 끝으로 그 이제 배낭 여행의 재미에 어떻게 보면 푹 빠지셨어요. 네. 근데 아마 TV 보시는 많은 이 땅의 어머니들이 네. 좀 망설이실 것 같아요. 참 좋아 보이긴 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맞아요. 나이에 뭐 이러실 분이 네. 많겠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될 수 있으면 몸무게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 제가 43kg, 44kg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몸 갖고도 세계 여행을 해도 배낭 여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볼 때 뭐 하고 싶냐 그러면 다 여행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들도 자식이 가자 그러면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시고 네. 하다 보면 다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설사 집에 엄마가 잠깐 없다고 해도 집안 잘 돌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떠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떨릴 때 해야지 다리가 떨릴 때는 여행 못 간다 그죠? 말씀 그 말씀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네. 가슴 떨릴 때 여행을 가야지 다리 떨릴 때는 여행을 갈 수 없으니까 그럴 때 떠나라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그러니까 우리 하시더라고요. 아들 딸들이 이렇게 해주냐 말이죠. 예, 가녀린 어머니께서 하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아침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그렇게 뭐 큰 여행은 계획하지 못하더라도 가족들하고 가까운 곳이라도 소박한 여행이라도 부모님 모시고 한번 계획해봐야겠다. 주저하지 말고 예. 일단 떠나시면 될 거예요. 맞아요. 예. 자, 두 분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들이 이어주시고요. 오늘 아침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